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611페이지 로마자 4번의 부당이득의 효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 부당이득의 효과 1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익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득에 반환 의무를 진다. 741조. 이게 제일 중요한 효과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양가로 1번에 반환할 이득.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받은 이득이다. 우선은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받은 물건을 소비 또는 처분하거나 노무에 의하여 수익한 경우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수익자가 처분한 경우 중 원물을 매각한 때에는 부당이득제도 취지상 수령한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만약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으면 그 불이익은 손실자가 있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법은 그 경우에 손실자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 재산자의 원물을 반환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양가로 2번의 반환 범위.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되는가? (1612페이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손실한 도설과 이익 전부 반환설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1번 손실한 도설의 견지에 서 있다. 사견으로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와 달리 손실자의 손실을 전부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잘못 귀속된 이득을 올바르게 귀속시키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손실자의 손실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이득 모두 반환해야 한다. 원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 법정과실과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제201조 내지 203조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운용이익 중 수익자가 이득을 운용하여 얻은 이익도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가?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물을 활용하여 임대료보다 큰 이득을 얻은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수익자의 뛰어난 능력에 따른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추가 이익까지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전부 반환설과 선의 수익자는 증대된 가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악의 수익자는 증대된 가액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 3번에 수익자의 운용이 없었더라도 손실자의 운용에 의하여 얻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통상적 운용이익의 범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견해를 안여있다. 판례는 3설과 같다. 수익자의 운용이 없었더라도 손실자의 운용에 의하여 얻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통상적 운용이익의 범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견해. 사견으로 추가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새기면 부당이득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으로 투기를 하는 것이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그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정의 반항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새겨야 한다.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의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익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의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양가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몸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해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에 대가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적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1613페이지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소유의 이내에서 구입취한 토속을 제방 성토 작업장에 운반 사용하고 그 재료비, 농업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속 성토 대금으로 받은 경우에 농업비, 경비 목록분을 반환 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양가 선번의 수익자의 선유하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 선이란 수익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인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다. 부당이득에서의 선유악입니다. 이 중요하죠. 그냥 막연하게 선유하기가 아니라 여기에 선유하기는 오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령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취소 시부터는 악이이며 또 매수인의 가액 반환 의무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채무와 서로 동시에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인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수익자의 선유하기는 원칙적으로 수익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 수익 당시의 선이었다가 그 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의 수익자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악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 수익자의 선의 악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동그라미 위반에 제1심의 금원지급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보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고기각 판결로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고 이번에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취소된 시점 이후부터 악의로 되며 동그라미 3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징수자는 악의 수익자이고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어떠한 급여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에 속한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그라미 5번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금고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뒤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는 악의 수익자로서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한다. 그런가 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기한에 정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데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정년, 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루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자는 악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제748조 제2항에서 악이라고 하면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변론을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 아니면 부족하다. 1614페이지 따라서
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 자금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번에 선의 수익자에 반한 의무의 범위 양가 1번의 현존이익에 반한 의무 선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한 한도에서 반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는 받은 이익 가운데 원물 또는 그 모습을 바꾸어서 남아있는 것만을 반환하면 된다. 양가 1번의 현존이익의 결정 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통설은 반환할 때가 기준 시기이지만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러한 통설에 의하면 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소제기가 표준으로 되고 소제기가 없는 때에는 반환할 때가 표준으로 된다. 주의할 것은 왜 이러한 수익자가 소제기 시 또는 목적물 반환 시 이전에 악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 시기에 관한 것이며 수익자가 선이이다가 소제기 시 또는 목적물 반환 시 이전에 악의가 되는 때에는 당연히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경우에 소제기시나 목적물 반환시가 아니고 악의로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의 현존이익의 내용 반가를 거는 원물 반환의 경우 양가로가 앞에서 자세히 논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현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이전하지 않았든 언제나 반환의 의무를 201조 내지 203조에 의해 규정하여야 한다. 즉 201조 내지 203조에 의해서 손의 전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양가로나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원물이 남아있으면 물론이고 원물이 손상되어 있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물이 멸실된 때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통설은 원물의 손상, 멸실이 수익자의 유책 사유에 의하여 일어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새긴다. 동그라미 2번에 원물로부터 취한 천연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하여 법정과실이나 사용이익은 반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에 의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615페이지 반가를 반환 가액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이다. 그리고 이때의 반환 범위의 범위는 748조 제1항에 의해서 의하여만 결정되며 제201조 내지 20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액 반환에 있어서는 이익이 현존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득을 얻음으로써 재산이 증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지출을 면한 경우에도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물이 멸시되고 그 대신에 보험금이나 재산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도 그러한 대체이익이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의 예로는 수익자가 원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예금을 하거나 생활비로 쓴 경우, 타인의 노무에 의하여 수익을 하고 그 노무의 결과가 남아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이득한 금전 또는 원물의 매각 대금을 도각이나 음주로 써버린 경우,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이득한 금전을 예금하였는데 은행이 파산하여 무가치하게 된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는다. 원물로부터 과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것이 현존하는 한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반환해야 할 현존이익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의 이득 현존의 추정
수익자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시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르거나 언제나 추정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방가르거나 언제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반환 청구자에게 직면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도 있고, 또 무효인 농지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그 임대료의 임차인으로부터 벼 33섬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벼 33섬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아직도 임대인 일을 소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도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 다만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금전의 이를 취득한 자가 수배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취득한 것이 성실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민법 규정상으로는 언제나 손실자가 이득이 현존함을 증명하여야 하나 본래 부당이득이 발생한 이득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데, 선의 이득자에게는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도록 1616페이지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 손실자는 이득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 현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수익자는 이득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모든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3번에 악의 수익자의 반환 의무의 범위, 양가를 1번에 받은 이익, 이자의 반환 범위.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양가를 1번에 반환해야 할 내용, 반가를 1번에 원문 반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언제나 제201조 내지 203조에 의하여 반환 범위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원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물이 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동그라미 2번 원물로부터 수취한 천연과실은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원물로부터 생긴 법정과실과 사용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는 법정과실,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201조 2항이 748조 2항에 의해 악의 수익자의 이자 지급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748조 2항에 의하여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선의의 점유자의 사용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사견의 입장에서는 이 판례는 적어도 결과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동그라미 3번 수익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에 의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손실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도 손해도 배당하여야 한다. 반가를 2번의 가액 반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제748조 2항에 의하여 반환 범위가 정하여진다. 그리하여 원물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 이율은 영 오픈이다. 그리고 원물로부터 수취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물 반환의 경우와 같다. 판례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타인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1항을 두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점유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201조 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2항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 그 받은 이자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임료로부터 통상 1617페이지 얻었을 법정이자의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의 수익자는 이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한 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직인 민법 548조 제2항이 당연히 주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부당이득을 너무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봤고요. 여기까지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불법행위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